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얘기는 삼성전자, 특히 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어제 나온 이 기사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그 삼성전자의 편에서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 분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기사를 이제 보시기 전에, 자세하게 보기 전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건 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마켓을, 그러니까 마켓 자체를 이제 사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삼성전자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이 기사의 내용이랑 그리고 이제 DDR5에 대한 기대감 역시 같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DDR5 관련주들인 뭐 심텍이나 DI, 뭐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이제 일제히 큰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개인적으로 현재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제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을 쭉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 가석방 명단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총수가 부재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못 한다는 이제 논리인 건데, 물론 이제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투자 발표가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일리가 있는 게, 실제로 삼성전자랑 협업을 하는 중소형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기업,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셋업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지금 최종 어사인이 나지 않아서 기다린다는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나 인터넷, 엔터, 뭐 의료기기 이런 어떤 섹터들의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섹터들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랑,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임팩트 있는 이슈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한 템포 쉬어간다고 했을 때 이 예탁금이 70조나 되는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이 시장에서 이 앞서 언급한 섹터들에서 차익 실현을 한 어떤 이 스마트 머니들이 뭐 제2의 2차 전지, 제2의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제 찾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된다면 이제 그 대상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섹터 중에 하나는 이제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석방이 되면 이 현재까지 밀린 투자건들에 대한 발표를 이제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대감은 이 디스플레이 섹터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석방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언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외신도 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랑 뭐 삼성전자가 그 가석방 때문에 악재가 해소된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도 현재 지금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두리뭉실한 이제 상황인데, 이런 어떤 두리뭉실한 IT sek터에 미래 청사진을 어느 정도 가시성 있게 그려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기대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딜레이하고 있는 투자건들을 보게 되면 뭐 A5 OLED 공장이 있죠. 그리고 P3, P4 이제 이 평택 반도체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미국 오스틴 공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면에서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제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작년 12월처럼 이렇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샜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기사의 제목은 EUV 공정에 펠리클을 이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뭐 기업 이름이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수율인 90%를 맞췄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 EUV를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한다고 한 기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EUV 장비 업체인 ASML이 관장하는 펠리클을 사용한다는 점과, 이제 두 번째는 제목에서처럼 2023년부터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건 이제 관련 매출이 2022년부터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ASML 펠리클을 사용한다는 이유는 이제 기사에도 나오긴 하는데 AS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23년부터 대량 생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이 2022년부터 이제 미리 준비가 된다는 말이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테스트 물량이 실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FST랑 이제 SNS텍이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기업이라서 뭐가 더 좋냐라는 질문은 약간 의문인 것 같긴 한데요. 현재 그 이슈를 보면 SNS텍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 이후에나 이제 양산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FST는 이제 아직 그 샘플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 두 기업 중에 뭐가 더 좋냐고 묻는 건 이제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먼저 삼성전자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건 우리가 내부자가 아닌 이상해야 이제 낮은 확률의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왜 이 시점에서 EUV 대량 생산 카드를 좀 들고 나오는 걸까요? 뭐 이게 사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제 작년 말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인텔이 이제 삼성전자랑 계약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슈권도 있긴 했지만, 이제 본업을 보면 이 AMD와의 경쟁에서 조금 밀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을 방법으로 이 삼성의 3나노 GAA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나 이제 삼성전자나 나중에 3나노로 갈 텐데, 그러니까 현재 기술력으로만 놓고 보면 이 같은 3나노 세대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의 GAA 공정이 15% 정도 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인텔이 그 초격차를 벌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텔이 이제 삼성전자를 선택을 할 거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텔이 그 삼성전자랑 TSMC에다가 같은 세대의 파운드리를 맡긴다고 했을 때 3나노뿐만 아니라 이제 2나노까지는 이 삼성이 유리하다는 계산을 했다고 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뭐 TSMC를 많이 밀어주는 기사도 많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ASML 장비가 없어서 TSMC한테 이제 밀린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EUV 장비가 없으면 이제 생산을 하는 총량에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앞서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이 펠리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EUV 공정이 약간 계속 딜레이되는 이유는 이제 크게 펠리클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도 이제 외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협력사를 통해서 이제 펠리클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펠리클이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펠리클이 도입이 되면 수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말은 이제 이 비싼 포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절감될 거고, 그렇게 되면 칩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벤더사들이 뭐 TSMC 칩을 선호한다고 해도 결국에 EUV 공정이 도입이 돼서 미세화가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칩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단가가 싸지는 삼성전자한테 위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EUV에 적용된 이 웨이퍼 하나가 하나로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칩 제조 단가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따라서 만약에 지금 이 기사의 내용처럼 이제 7나노 이전까지는 TSMC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제 EUV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어쩌면 TSMC가 도전자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사를 보시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V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은 이 칩 단가를 낮출 EUV 관련 소재들의 자립을 이제 완료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ASML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언론에서는 이게 단순히 투자 목적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ASML 이제 같이 지분 투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서로가 이제 장비를 새로 개발했을 때 테스트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개발을 해서 양산을 하기 전에 이제 ASML의 기계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TSMC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EUV를 급격하게 도입하는 바람에 이 EUV 소재 자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사가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이제 소재 자립을 한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단가를 더욱더 낮출 수도 있고 이제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현 시점까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제 투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가로 경쟁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을 한 것이죠. 뭐 대통령이 투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가격으로 후려쳐도 될 만큼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늘리는 적기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삼성도 오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7나노 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좀 복기를 해보면 이 삼성전자가 이제 7나노부터는 EUV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EUV 기술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앞서 있으니까 뭐 다른 어떤 기업들이 우리를 따라오기 힘들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이 TSMC가 EUV 말고
이 쿼드 패터닝이라는 어떤 장비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TSMC가 이제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7나노가 아니고 이제 5나노, 3나노로 가는 시대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반드시 EUV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이 EUV가 양산되기 전부터 테스트하고 뭐 관련 논문 제출했던 그 관련 논문을 굉장히 많이 제출을 했는데 이제는 이 시너지가 나올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일반 투자자들에게 보여지는 지표로 봤을 때에는 뭐 애플 점유율도 많고 시장이 밀어주는 TSMC가 우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EUV 펠리클 도입 그리고 이제 GAA 같이 세부적인 변수에서는 삼성전자가 분명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캐파 문제가 지금 약간 있는데 이거는 그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가석방이 돼서 나오면 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식으로 그 네덜란드 ASM의 공장에 간 거죠. 사실 그동안 EUV 어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펠리클이 안 돼서 좀 발목이 계속 잡혀 있었던 건데 이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장비를 이제 그에 맞춰서 달라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TSMC는 이제 5나노에서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한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TSMC가 5나노에서 겪는 문제는 이 삼성전자가 7나노에서 겪은 이 배선층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언론에는 절대 보도가 안 되지만 이 AMD가 현재 그 5나노 공정 도입 속도를 늦췄거든요. 근데 이거는 TSMC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텍이 이 5나노를 안 쓰고 6나노로 간 이유도 TSMC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나노 받은 게 너무 수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고 이제 6나노로 바꾸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언론의 기사로는 나오지 않고 TSMC만 이제 계속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찾아보니까는 TSMC 2나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사에서 많이 띄워주는데 사실 TSMC 2나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환경평가 문제로 공장에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시장 주민이 낮은 이유는 바로 캐파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나노까지 꽉꽉 차서 돌리고 있어서 신규 수주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만들어질 평택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캐파가 거의 다 채워졌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캐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나노 공정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캐파가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작년에 이제 이런 식으로 ASM의 경영진이 한국에 온 이유가 이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양산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삼성이 이제 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확인차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장비 예약금이나 선입금들이 다 지급이 된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재 TSMC는 그 캐파로 인해서 점유율이 너무 높은 거고 추후에 EUV 공정에 대한 내실은 삼성이 더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5나노에 쓰는 EUV를 그 TSMC가 다 끌어갔다고 다 가져가서 TSMC가 이겼네라고 하지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삼성한테는 5나노가 아니고 이제 3나노랑 이제 2나노의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TSMC의 점유율이 커졌을 때 7나노, 5나노 때문에 이제 캐파가 커졌을 때 그럴 때에도 삼성전자는 캐파를 안 늘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나노랑 2나노를 통해서 이제 반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삼성전자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무더위이지만 날씨로 인해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